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정치학 박사이신 김용신 박사님을 모시고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현안 중에 정치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먼저 김용신 박사님 인사드리시죠. 네, 김용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뒤숭숭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북핵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국외 문제도 문제지만 지금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중에서도 여러 국민들이 조금 걱정하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속칭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새 정부가 새로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쌓여있던 잘못된 관행 등을 새롭게 개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기본 정신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적폐는 당연히 청산돼야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적폐의 청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소위 이거를 정치보복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 대표는 어떤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까? 사실 제가 이제 박사님 계시는 데서 이렇게 할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입장 차이가 너무 극명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저를 비롯한 좀 소위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청년들이 봤을 때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이제 칼 파퍼라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이야기한 소위 점진적 개혁이라는 말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피스밀 소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데 현 정부가 아무리 옳은 일도 좀 서두르면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그것을 집행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보다 더 좀 정부 입장에서만 강행할 게 아니라 많은 주변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속도 조절을 조금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개인 생활도 너무 서두른다고 무슨 일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감히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적폐청산의 대상자들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적폐청산의 대상에 있어서도 조금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 입장에서의 시각에서만 어떤 게 적폐다, 저런 게 적폐다 이러면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심지어 적폐 청산하자니까 그러면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적폐가 없었느냐, 그것도 청산하자. 그래서 또 자유한국당이 권양숙 여사 등을 고소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모두가 결국에 적폐 청산이라는 좋은 주제를 가지고 결국은 감정 싸움이 돼버리면은 이 나라가 또다시 패싸움, 패거리 정치,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것으로 돌아가고 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제가 우려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제 청년분들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더 진보라 그러나요? 네. 좀 더 약간 이제 그런 성향이 좀 많을 텐데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진보 성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좀 납득할 만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사실은 보수와 진보, 언제 우리 시간 나면 그것도 별도로 한번 논의하십시다. 보수와 진보의 개념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보수라고 하는 것은 긴 이야기 설명할 것도 없이 소위 불란서 혁명 이후에 소위 에드먼드 버크라는 영국 철학자가 이 우리 역사 속에서는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지켜야 될 것도 있다. 그래서 소위 보수주의라는 말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러니 그때 당시는 왕당파들이 보수였고 소위 자유혁명주의자들이
이 혁명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상대어는 혁명입니다. 혁명.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왕권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는 공산 세력이 나타나 가지고 혁명을 주장하니까 또다시 보수는 자유혁명, 지난번 왕정 시대에 혁명가로 불렀던 자유주의자들이 보수가 되고 공산혁명가들이 혁명 내지는 급진개혁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혁명의 청사진은 항상 아름답죠. 그런데 보수도 우리는 혁명하지 않고도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개혁이란 말도 보수의 슬로건입니다. 그 말씀은 다시 요약하면 이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보수와 진보는 이념이 아니라 라벨입니다. 어떤 정권의. 지금 북한의 보수는 누굽니까? 김정은이죠. 지키려고 하니까. 예를 들면 그런 측면에서 보수와 진보의 개념이 새로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 진보는 혁명을 하자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난번에 정의론 했던 그 마이클 샌달이 편집한 책이 있습니다. Liberalism and its Critics라는 책이 있는데 자유주의와 그 비판 거기에 그 자세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나라가 시장경제 체제를 지지합니다. 그런데 혁명 공산 세력 지지한 세력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중국도 사회주의 자본 뭐라고 그럽니까? 사회주의 시장 경제론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도 조금 공동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리버랄, 그리고 그거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을 리버타리안 그렇습니다. 우리 사전에 보면 리버랄도 자유주의자, 리버타리안도 자유주의자로 되어 있지만은 조금은 그 개념이 정치적으로는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박사님, 그러면 제가 박사님 말씀을 드리면서 좀 궁금한 게 그러면 예를 들면 그 군사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수주의라고 할 수 없겠네요. 당연하죠. 이제 아까 그 이야기에 우리가 이걸 꺼집어내려니까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은 지금 젊은 진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하죠. 그러면은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은 혁명가니까 당연히 보수가 아니죠. 혁명했는데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계획 경제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정권은 보수냐 진보냐라는 개념 규정의 밖에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보수들이 지금 하나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는 군사정권까지 산업세력으로다가 이거 보수의 카테고리 속에 넣으니까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서 지금 젊은이들이 그걸 이해 못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보수가 썩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보수들이 새롭게 자기들의 이 정체성을 정립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군사 정권을 보수와 진보로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카테고리 밖에 군사 독재냐 민주주의냐 이러한 구별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속칭 진보라고 하는 말은 프로그레시비즘이란 말은 이념으로서는 정치 철학에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진보는 거 다 좋아하지 누가 진보를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진보라고 하는 건 1956년 조봉암 선생이 그 진보당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부터 그 개념이 나왔는데 그 말은 마르크스의 역사관이 진보사관이다. 계급 없는 사회를 향하여 계속 진보한다는 뜻에서 약간의 그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단체다. 그래서 그 조봉암 씨 그때 그 진보당 정강정책을 보면은 착취 없는 계획경제란 말이 나옵니다. 3대 강령 중에. 그것이 바로 이제 요즘 그 사회주의적 성향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보수를 보는 눈이 아주 그 거부감이 난 거는 군사 독재 세력까지도 산업화 세력이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안고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젊은이들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됐으니 그게 적폐 세력 아니냐. 그러면 이제 보수에서는 산업화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걸 꼭 적폐로만 매도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청년의 뉴스룸은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 뭐 등등의 어떤 이런 구별을 하자라는 개념보다는 각계각층에 계신 이제 기성세대 그리고 청년 세대들의 다양한 얘기를 듣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가 더 크다는 것을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공부하는 학자로서 어느 보수나 진보 편에 쓴 게 아닙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보수는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고, 속칭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진보라고 하는 거는 평등과 공동체 정신을 좀 강조하자는 거 아닙니까? 복지를 좀 강조하자. 지금 그 소위 시장 경제 체제의 마지막 결론이 너무나 비참하게 나고 있지 않습니까? 빈부 격차가 너무 심화되고, 그것도 뭐 마치 요즘 사회적 계급을 저는 그 불란서 에펠탑에 비유합니다. 끝은 아주 뾰족하고 중산층이 전혀 없고 밑만 넓은 하층만 많은, 그래서 이제 5%만 잘 살고 95%는 못 사는 사회니 2080 소리도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0.5대 95의 시대가 됐어요. 이걸 좀 어떻게 고쳐야 돼? 그게 거부할 사람은 없죠. 청년 문제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 복지라든지 분배를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좀 많이 길어집니다만,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새롭게 고칠 수 있는 좋은 그 실험의 장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그걸 극복하면은 소위 그 시장 경제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남겨서 인류 문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저는 감히 그런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희 뉴스룸이 어떤 원론적인 얘기라든지 그리고 어떤 이론적인 얘기만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때그때 어떤 시사 포커스에 대해서도 좀 다루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박사님께 지금 약간 시사성이 좀 있는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다. 아유, 뭐든지 우리가 여기 그 취지가 편집 없이 자유 토크하는 거니까. 네. 예, 뭐 박사님께서 오랫동안 또 정가에 또 인연을 가지고 계시고 또 전공하신 분야도 또 정치학이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국내 정치 중에서 지금 보수 진영에서 그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그 합당 문제가 지금 하나의 큰 빅 이슈 되어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라는 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청년들이 오히려 정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많은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취지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박사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하고 합하자는 가장 큰 명분은 보수의 통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 중에 일부는 그 자유한국당이 지향하는 보수적인 것은 잘못된 보수니까 합하지 않겠다. 그런 세력도 있게 됩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보수를 맹목적으로 통합하자. 지금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산술적으로 공학적으로만 통합하자. 이런 것은 매우 순간적인 응급치료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보수를 주창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의 보수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이념을 먼저 규정하고 그 이념 하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다 모여라. 이렇게 해야 그게 통합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숫자를 높여가지고 지금 바른정당하고 합하면은 제1당이 되니까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 공학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본질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야 지금 젊은이들이 동의합니다. 젊은이들이 왜 그런 게 동의하지 않느냐면 그렇게 맨날 공학적인 입장에서 잔머리만 쓰기 때문에 이게 동의가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그 우스갯소리가 좀 있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그 자유한국당이라는 어떤 보수 정당에 대해서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컴퓨터에 예를 들면 뭐 좀 남들한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그런 어떤 파일이 있을 때 또는 열어보지 않았으면 좋은 그런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의 이름을 그 자유한국당이라고 해가지고 파일 이름을 만드는 그런 좀 아주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사실 뭐 청년들이 어떤 이 보수 정당에 대해서는 상당히 혐오하고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고 싶습니까? 네, 그게 정말 우습지만 참 슬픈 일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보수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보수의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하지 못하고 그 미래를 향한 21세기의 새로운 보수의 정신을 정립하지 못한 까닭에 오늘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젊은이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그 지금 보수를 자청하는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정당의 지도층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그 차분한 마음으로 여러 전문가들 혹은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한국의 보수의 기본 정체성을 먼저 정립을 해야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막무가내 그냥 숫자만 많은다고 해가지고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런 건 아니리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도 우리나라 진보가 참 진보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패거리 싸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정치가 제일 중요하지만 정치가 식상해서 전부 다 정치를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세력 확장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를 하나둘씩 정리해 가야 국민들의 동의를 받고 또 젊은이들의 동의를 받으리라 봅니다. 예. 그 장시간 동안 이제 박사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아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청년들의 입장에서 지금 정치라든지 이런 어떤 뭐 분야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이게 훨씬 더 큰 이슈입니다. 다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제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슈시켰던 이런 어떤 정치 문제, 국내 정치 문제라든지 또 국제적인 북핵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할 예정입니다. 물론 뭐 또 여러 가지 재미난 컨텐츠들도 많이 만들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주안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장시간 대담을 해주신 김용신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시고. 네, 우리 방송의 특성상 그 15분이 넘어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서 토막토막 이야기를 하되 그 일관성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많은 젊은이 또 더 나아가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